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운영궁의 봄입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도 계시죠? 한국 고전소설은 낭독할 때에는 조금 어렵지만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해요. 글이 어려운 만큼 더 열심히 낭독해서 그런가 봐요. 이번에 들려드린 내용은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데뷔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의 낭독 들으시면서 달콤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데뷔께 뵙는 것만 해도 예외인데 주찬의 하사까지 받는다는 것은 과연 예외였다.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군가가 탈 만한 상당한 남녀도 갖고 있지 못한 흥선은 자기에게 얼마만큼 호의를 보여주는 영주의 사인 남녀를 얻어다가 타고 데뷔께 간 것이었다. 데뷔의 조카 조성아도 배행을 하였다. 데뷔는 이 이단자를 흥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일찍이 궁중에서도 들린 흥선의 소문으로서 술 잘 먹고 투전이라 하는 잡기를 잘하고 싸움도 꽤 하며 거리거리를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서인 상놈들과 어깨를 겨루고 막걸리라는 하등술을 혀를 채면서 먹는다는 이 이단자는 데뷔에게 있어서는 흥미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단자에게 대하여 조카 조성아의 소개가 또한 굉장하였다. 한 사람뿐이 올시다. 포부가 크옵니다. 종실에 사람이 많지만 호방하고 뜻이 큰 이는 흥선군 한 분뿐이옵니다. 지금 구름을 못 얻었지만 구름만 얻는 날은 능히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옵니다. 그 포부를 펼 데가 없어서 술로써 생애를 모호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아의 소개는 또한 이러하였다. 궁중에서 일찍부터 들리던 그 소문이 옳은 말인지 조카 성아의 말이 옳은 말인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에는 틀림이 없는 모양이었다. 위식위의에는 부족이 없는 데뷔였다. 그러나 일찍부터 외로운 몸이 된 그에게는 인생의 적적함이라는 것이 늘 마음속에 걸려있던 것이었다. 좀 색채 다른 것을 보아서 임시로나마 이 너무도 단조로운 궁중 생활에 건태에서 벗어나 보고 싶은 충동이 늘 있었던 것이다. 김 대항대비 제세시에는 며느리의 구실을 하느라고 한때도 머리를 들어본 때가 없었다. 지금은 이 종실의 으뜸 어른의 자리에 오른 대비는 더구나 초로의 흠 없는 몸이라 이 색채 다른 이단자를 불러서 하루의 소일을 하려고 한 것이다. 특별히 예의라는 것을 엄격히 지키고자 하지 않는 흥선의 태도는 대비에게는 더욱 재미스러웠다. 제제작년 영의정댁 생신년 이래 이런 만찬 진찬은 처음이 올시다. 나주반을 움켜안고 일변 마시며 일변 이야기하며 하는 흥선은 이런 말을 하며 하하 웃었다. 이 방에서 사내의 웃음소리가 끊긴 지가 몇 년 해여런가. 이래 감상적인 여인의 높은 웃음소리는 간간 울려 본 적이 있었지만 우렁찬 사내에 더구나 기탄 없는 웃음소리는 울려 본 적이 없었다. 데비는 이 우렁찬 웃음소리를 미소로써 들었다. 자, 마음껏 잡수세요. 데비 마마께서 하사하신 진찬 마음껏 먹겠습니다. 본씨 야인이 예의를 모릅니다. 3년 전 그때에는 만반 진찬을 앞에 보기만 하고 그만 먹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까운 것을. 왜 안 자시었소? 데비는 미소로써 이렇게 물었다. 흥선에게 술을 따르고 있던 나인이 참다 못하여 얼굴을 새빨갛게 하며 픽 웃었다. 네? 팔자가 궁하니깐 앞에 놓은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옵니다. 데비도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이런 명랑한 웃음소리는 근래에 듣기 힘든 일이었다. 이 이단자의 불교한 언행이 엄격한 규율에 진절이 난 대비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다. 흥선은 대비를 위하여 3년 전에 영의정 김자근의 집에서 만반 진찬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한 그 내력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무오년 3월의 일이었다. 영의정 하오 김자근은 자기의 생신년을 자축하기 위하여 각 종친이며 건문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였다. 흥선도 종친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었다. 초대를 안 받았을지라도 남의 집 생일에는 잊지 않고 찾아가는 흥선인지라 그 잔치에 참례하였음은 두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철종왕비의 아저씨요, 세도 김병기의 양아버지며 벼슬이 수상에 있는 하옥의 생일날이라 명문 거족들이 모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뜰에는 이 건문들이 타고 온 평교자며 남녀며 가마, 초원 등으로 송곳 세울 틈까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잔치의 자리에는 이 나라에서도 내로라고 뽐내는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를 깨어진 갓에 헤어진 옷으로 꾸민 흥선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다. 비단 옷으로 모두 꾸민 고관들 틈에 이 변변치 않은 행색을 한 한 사람이 끼어 있는지라 유난히 눈에 띄었다. 만약 그것이 흥선이 아니요 다른 사람일 것 같으면 스스로 창피하여 몸을 숨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기탄하지 않는 흥선은 태연히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문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흥선의 이 모양을 보고도 다만 본체만체 하여버렸다. 그러나 주인 하옥이 보기에 꼴이 되지를 않았다. 더구나 옷은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참대 가끈이 더욱 눈에 띄었다. 흥선의 지위로 말하더라도 격식상 당연히 호박 가끈을 하여야 할 것이다. 관자는 도리옥을 붙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모두 도리옥 도리금 관자에 호박 금패의 가끈을 들인 빈객들 틈에 송진 관자의 참대끈을 들이고 태연히 앉은 흥선의 모양이 꼴이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귓속말로 자기 아들 병기에게 가서 호박끈을 하나 빌어다가 흥선에게 몰래 주라고 명하였다. 작은 사랑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대신에 생신연을 즐기던 병기는 하인에게서 이 전가를 듣고 속파더러 직접 나한테 와서 빌어달라고 그래라 하여 하인을 그냥 돌려보냈다. 흥선 따위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병기는 제 가끈이 없어 남의 것을 빌어서 체면을 보지하려는 흥선의 심사가 미워서 망신을 주고자 함이었다. 술이 얼마만큼 취한 병기는 그 독특의 잔혹성까지 발휘한 것이다. 여기서 하옥은 할 일 없이 몸소 흥선에게 가까이 가서 흥선의 귀에 입을 대고 대감, 내 아들의 방에 좀 가보시오. 대감 가끈이 너무 낡아서 병기한테 호박 가끈을 잠깐 빌려드리라고 했으니 가시면 드리리다. 가서 갈아대시오. 하였다. 흥선으로 보자면 가끈이 참대가 아니라 종이 노끈이라도 기탄할 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 대감의 호의를 무시할 수가 없고 더구나 주인의 체면도 보아주어야겠다고 하여 병기가 있는 안사랑으로 찾아갔다. 흥선은 병기를 찾아서 안사랑으로 들어갔다. 병기는 자기의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다가 흥선이 들어오는 것을 힐끗 한눈으로 보았다. 그런 뒤에는 다시는 본체만 채 자기의 친구들과 술을 주고받고 하였다. 흥선은 문턱을 넘어선 채 먹먹하여 버렸다. 자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준비해 두었던 호박 가끈을 내어주려니 하고 왔던 흥선인지라 그만 거기 엉거주춤하여 버렸다. 자기의 친구들과 짓거려대면서 술을 먹고 있던 병기에게 향하여
갑자기 무엇이라고 하여야 할지 말문이 막힌 흥선은 좀 그 자리에 웅그리고 서 있다가 마침 술을 가지러 나가려는 기생을 붙들어서 각근의 사건을 병기에게 전하게 하였다. 병기는 기생에게서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힐끗 흥선을 쳐다보았다. 호, 흥선, 대감 오셨군. 자, 약주나 한 잔 받으소요. 병기는 아랫목에 앉은 채 술잔을 흥선의 방향으로 내밀었다. 각근은 무슨 각근? 그래, 호박 각근이 아니면 술 자시지 말랍디까? 술잔을 내민 채 병기는 큰 소리로 웃었다. 거기 모여있던 젊은 공자들도 일제히 웃으며 흥선을 쳐다보았다. 흥선은 이 조소에 칵 눈이 어두워졌다. 그 흥선의 귀에 병기에 계속되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의 각근을 빌어서 체면이나 차리면 뭐라오? 실속으로 술을 먹어야지. 자, 술은 내드릴 테니 걱정 마서요. 잔으로 시원하지 않으면 바리깨로라도 요강 뚜껑으로라도 마음대로 자시오. 이 너무도 과한 조소에 거기 있던 기생이 무안하여 잔에 술을 하나 부어가지고 흥선에게로 달려왔다. 대감 드세요, 이 술 한 잔 자부. 그러나 흥선은 그 잔을 받지 않았다. 얼굴에 쇠가죽을 대고 창피한 일을 창피히 여기지 않고 다니는 흥선이로되 이 병기의 독설에는 자기의 정신을 거의 잃도록 흥분되었다. 일부러 자기가 빌려온 것은 아니었다. 자기는 아무런 각근이든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병기의 아버지 하옥이 그런 호의를 쓰기에 고맙다 하고 온 것에 지나지 못한 것이었다. 거기 대하여 병기의 응대는 너무나 그 도수를 넘친 것이었다. 흥선은 그 만반 진찬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소매를 떨치고 하옥의 집을 뒤로하였다. 이전에 겪은 이 분한 한 토막의 이야기를 흥선은 대비의 앞에 피력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 듯이 허허 웃었다. 대비도 흥선의 이야기에 소리를 높여서 웃었다. 이 페이파립의 공자가 금나로 꾸민 재상들 틈에 섞여서 같이 담소를 하는 장면을 머리에 그려볼 때 50년생애의 그 30여 년을 궁중에서 보낸 대비는 일종의 통케미조차 느낀 것이었다. 그런 뒤에 대비는 탄식하였다. 김문이 너무 승해, 과히 승해. 김문의 과한 방자에 대하여 호소할 것이 없던 대비가 거기 대한 원한을 입 밖에 내어보는 그 첫말이었다. 세도가 아무리 새쓴다 하기로서니 종씨를 그렇들 멸시해? 지당한 말씀이 옳시다. 김문 앞에 가면 종치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더구나 흥선 같은 종친 중에 가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웃음으로 마음을 속인 말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맺히고 또 맺힌 분한은 웃음 가운데도 그의 말투에 다분히 섞여 있었다. 대비는 흥선의 위에 부었던 미소의 얼굴을 조카 성화에게로 돌렸다. 성아, 너도 가면 그런 멸시를 받느냐? 받을 것이 싫어서 도대체 가지도 않습니다. 아직 17살의 소년이나 숙성하기 때문에 한 20살쯤 나 보이는 성아는 기공자다운 미소를 얼굴에 띄어가지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이 방 안에는 수십 년 내로 처음 활기띤 웃음소리가 연하여 났다. 구중 깊은 속에서 30여 년을 외로이 보낸 조대비의 낯에도 활기와 화기가 적이 돌았다. 대감은 투전이라는 것을 꽤 잘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 토막의 이야기가 끝이 난 뒤에 대비가 미소를 띠고 흥선에게 물은 말이 이것이었다. 이 말에는 흥선도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할 것이야 뭐이 있겠습니까? 심심소율로 장난할 따름이로소이다. 난초도께 잘 치신다지요? 닉에서 들으셨습니까?
무제한 흥선,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있겠소이까? 서울서 매맞고 송도서 주먹질이라고 가슴속에 엉긴 울분을 종이 위에 뿌려보는 뿐이옵니다. 가야금도 잘하신다고? 데비마마, 너무 추워주지 마세요. 본디 재간 없이 태어난 흥선이올시다. 40년 동안을 술로써 세월을 호송한 뿐이올시다. 이단자 불황조로서 궁중에 알려있는 이 흥선에게 대하여 대비의 흥미는 차차 더하여 갔다. 내리에 드나들 특권을 가지고 있는 내시들이며 종친들만 익히 보고 그들의 꽁한 태도와 점잔을 빼는 꼴들로서 세상의 사내라는 것이 모두 그렇게 생긴 것쯤으로 여기고 있던 대비는 여기서 색채 다른 인물을 보았다. 흥선이 소리를 높여서 웃을 때에 이 건축한 이래로 문소리 한번 요란히 여다져 본 적 없던 방이 더릉더릉 울렸다. 대비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 이단자의 약점을 들어서 물을 때는 40이 지난 중년 사나이는 마치 어린애와 같이 머리를 긁으며 싱그레 웃었다. 만약 흥손으로서 이날의 이 회견을 기회로 장래에도 늘 대비께 출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면 그것은 흥선의 성공이었다. 그중 깊은 곳에서 너무도 규칙적이요 단조한 생활에 염증이 난 대비는 이불기 호창한 흥선의 언행이 마음에 들었다. 겨울의 밤도 어지간히 깊어서 좀 조급한 닭은 벌써 첫 회를 보할 때쯤 흥선은 대비께 하직하였다. 돌아가는 흥선에게 대하여 대비는 이 뒤에도 특별한 허가가 없이 자유로이 대비께 배로올 특권을 주었다. 이 뒤에도 강간호 종반끼리 서로 교제라도 있어야지. 너무도 남같이 지내니까 일가 같지를 않구려. 아직껏 다른 종친에 대하여 내려보지 않은 이런 친절한 말을 흥선에게 준 것이다. 아, 실컷 잘 웃었다. 재미있는 사람이지? 금침을 준비하는 시녀에게 향하여 몇 번을 대비는 미소로써 이런 말을 하고 하였다. 이호준에게 새 옷을 얻어 입고 오지 않고 헤어진 옷에 깨진 갓으로 왔다면 흥선은 대항 대비의 흥치를 더욱 돋을 뻔한 것이었다. 4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왕소는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노래가 틀렸다. 왕소는 여기 있대. 산천은 간대없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기생 개월이의 방. 고즈넉이 상구 소리에 울리는 개월이의 시조를 듣고 있던 흥선은 졸음 오는 몸을 조금 일으켜 앉으며 개월이의 노래를 가로막았다. 개월이는 장구를 멈추었다. 그리고 설레발이와 같이 기다란 눈썹 아래 있는 눈을 굴려서 흥선을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왕소는 여기 있대. 산천은 간대없네. 다시 한번 불러봐라. 장구를 조금 밀어놓았던 개월이는 다시 장구를 끌어당겼다. 땅 하는 장구 소리에 연하여 개월이의 노래는 다시 시작되었다. 4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왕소는 예대로나 산천은 변하였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왕소는 여기 있으나 왕의 털을 더럽히는 자 누구냐. 얼근이 취한 흥선은 적적한 미소를 얼굴에 띄어가지고 노래를 끝낸 적에 장구채로서 자기의 버선코를 두드리고 있는 개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겨울날 밤은 꽤 깊었다. 저 어디선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다듬이 소리가 장단을 맞추어서 고요한 밤 공기를 흔들어 들어왔다. 개오라. 흥선은 기생을 불렀다. 네. 장구채로 보성코를 두드리고 있던 개월은 그 동작을 그냥 계속하면서 머리도 그냥 아래로 숙인 채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저기 어디서 다듬이 소리가 들리지.
들리느냐? 네, 아직 곧 듣고 있었습니다. 저 다듬이지라는 여인이 과부일까? 아래로 향하고 있던 개월이의 눈은 굴러서 한순간 흥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웃음의 자취가 그의 눈을 스치고 지나갔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대감아세요? 알지. 과부의 다듬이 소리로다. 적적한 소리가 아니냐. 짝을 찾는 소리로다. 올 길 없는 일을 찾는 소리로다. 밤을 새어가면서. 똑딱똑딱. 다듬이 소리는 그냥 연하여 들려왔다. 세상이 모두 잠든 밤중에 규칙 바르게 들려오는 이 다듬이 소리는 흥선의 마음을 음침하게 하였다. 한참 말없이 그 다듬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흥선은 자기의 음침한 기분을 한꺼번에 씻어버리려는 듯이 손으로 툭 한번 자기의 넓적 다리를 쳤다. 왕소는 예대로되 산천은 개월아, 그 왕소는 지금 영락되고 영락돼서 개월이 같은 기생한테도 구박받으면서 그래도 무얼 찾아 먹자고 기신기신 찾아다니는구나. 그렇지? 눈을 아래로 향하고 있던 개월이는 한순간 흥선을 흘겼다. 무슨 말씀을 하시노 하는 표정이었다. 그 눈을김을 보면서 흥선은 몸을 조금 움직였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자, 개월아 씨, 자리나 하시오. 고나다. 아무리 왕손이라도 식색에는 이길 수가 없다. 몇 잔 술에 오늘도 지독기도 취하는군. 그러나 개월이는 그냥 못 들은 듯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저편에서 들리는 다듬이 소리는 이 고요한 장면에 일점의 정취를 더하는 듯이 그냥 끊임없이 들려왔다. 한참을 말없이 장구채로 자기의 버선코만 두드리고 있던 개월이가 귀찮은 듯이 장구채를 앞으로 던졌다. 그리고 머리를 들었다. 대감. 왜 그러느냐? 어제 김판서 댁에 가셨어요? 김판서란 병기 말이냐? 네. 갔었다. 그래 왜? 개월이는 흥선을 쳐다보던 눈을 도로 아래로 떨어뜨렸다. 무슨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듯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종래에 삼켜버리고 말았다. 갔으면 어떻단 말이냐? 개월이는 한참을 입만 우물거리다가야 겨우 대답하였다. 듣기 힘들도록 작은 소리였다. 대감, 왜 그 댁에를 그렇게 자주 가세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표정으로 흥선은 개월이를 보았다. 사내에 하는 일을 일개 기생이 참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개월이가 말하였다. 소인 같은 천비가 그런 일에 참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발 일 없이는 가시지 마세요. 왜? 무슨 말들을 하더냐? 하다뿐이니까. 어떤 말을 하더냐? 개월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구를 끌어당겼다. 장구채는 저편으로 던졌기 때문에 손으로 장구를 두드렸다. 왕손은 영락되고 김문만 흥성한다. 그 왕손이 무엇하러 김문을 자주 찾아다니세요? 글쎄 병기가 뭐라더냐? 대감 들으시면 좋지 못한 말들을 합지요. 어디 아무런 말을 해도 탓하지 않을 테니 말해봐라. 상갓집 개같이 헤헤해서 다니신다고. 콱 얼굴에 피가 솟아올랐다. 그것을 흥선은 두어 번의 너털 웃음으로 속여버렸다. 옳은 말이로다. 병기의 명담이로다. 상갓집 개지. 예털을 잃고 굶주려 다니는 석파나 주인을 잃고 구석을 찾아다니는 상갓집 개나 다를 것이 뭐냐.
인제부터는 석파라는 호를 버리고 상가구라는 호를 쓸까 보다. 그러니 대감, 아예 다시는 가시지 마세요. 너 듣기에도 싫더냐? 개월이는 그의 커다랗고 광채나는 눈을 굴려서 잠시 흥선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런 뒤에 도로 눈을 떨어뜨려 버렸다. 흥선은 고즈넉이 눈을 감았다. 상갓집 개라. 이 상갓집 개는 내일도 또한 병기의 집을 찾아가 보자. 수모를 하면 수모를 하느니만큼 더욱 자주 찾아보자. 사틈으로 기어나간 한신이 있지 않느냐. 그만 수모를 무엇을 탓할 것인가. 한때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다. 먼 장래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참고 온갖 고난을 참자. 한때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제로라고 울줄거리다가 큰일을 저지르면 어리석은 노릇이다. 그들이 자기를 바보로 여기고 속없는 놈으로 여기면 자기는 더욱더 그들에게 그런 눈치를 보여서 당분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겠다. 내일도 또 거기를 가보아야겠는데. 꼭 몸소 가보셔야 될 일이 아니거든. 소인께 대리를 맡기세요. 계집으로는 당하지 못할 일이다. 개월이의 입에서는 약간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흥선은 고난듯이 몸을 정침에 기대었다. 그리고 팔다리를 기껏 펴면서 기지개를 하였다. 졸려. 몇 집 건너 다듬이 소리는 그냥 연하여 들렸다. 이튿날 이 상갓집 개는 그의 초라한 모양을 또다시 세도 김병기의 집 사랑에 나타내었다. 병기는 출타하고 집에는 청지기가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 자네 방에 들어감세. 들어가서 대감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지. 달가워하지 않는 청지기의 표정을 뻔히 보면서도 흥선은 앞장을 서서 청지기의 방으로 들어갔다. 세도집 청지기라 흥선 따위 영락된 군은 눈꼬리로도 안 보는 터이지만 그래도 표면상 종실의 일원에게 대한 예의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는 묵묵히 흥선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세도가 청지기의 방은 흥선의 사랑보다 훨씬 나았다. 그 꾸밈이며 방이 넓고 크기는 둘째 두고 방바닥이 타도록 불을 뜨듯이 떼어둔 것부터 흥선의 사랑보다 나았다. 방 뜨뜻하군. 나이 40을 넘어서니깐 몸이 오싹오싹 늘 춥거든. 자네 방 참 뜨뜻할세. 하면서 흥선은 대자로 아랫목으로 내려가서 보료 아래 손을 넣으며 웅그리고 앉았다. 그 앉은 모양조차 궁성스러웠다. 청지기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윗목에 종그리고 앉았다. 흥선으로서 만약 제 격식 찾을 자격이 있더라면 어디서 청지기가 흥선에 있는 방에 윗목에 쫑그리고 앉으려면 흥선 따위는 눈 아래 깔고 보는 청지기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도 않고 윗목에 종그리고 앉았다. 흥선은 흥선대로 그것을 탓하지도 않았다. 대감은 어디 행차하셨나? 알 수 없습니다. 흥선의 물음에 청지기는 뚝하니 대답하였다. 언제쯤 나가셨나? 그것도 소인은 알 수 없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대감의 출타한 시각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도 사람을 무시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흥선은 탓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쯤 돌아오실지도 모르겠구먼. 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든지 나는 어차피 한가한 사람이니까 기다리지. 방도 뜨뜻한 것이 괜찮구먼. 청지기가 분명히 싫어하는 것을 흥선은 모르는지 알고도 모른 채 하는지 보료 아래서 녹이던 손을 뻗고 보료 위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담배 서랍을 끌어당겼다. 흥선은 담배를 피우면서 연하여
청지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걸었다. 응대하기가 귀찮은 청지기는 되는 대로 대답을 하였지만 그런 것을 구애하지 않고 흥선은 연하여 신통하지도 못한 질문을 발하였다. 주인 김병기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저녁 때가 되어서였다. 세도의 기택, 골목 밖에서부터 벽제 소리가 요란히 울리면서 대문을 위세 좋게 열고 병기의 행차는 제 집으로 들어왔다. 응대하기 싫은 흥선과의 응대를 억지로 하고 있던 청지기는 주인을 맞으러 흥선을 버려두고 달려나갔다. 그 뒤를 흥선은 또한 바삐 따라 나갔다. 대도를 올라오는 병기를 청지기가 맞을 때에 흥선도 청지기의 뒤에서 병기를 맞았다. 대궐에서 나오시는 길이오리까? 병기는 흥선을 쳐다보았다. 한순간 귀찮다는 표정이 그의 눈썹 위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날은 병기는 마음이 매우 유쾌한 날인 듯 싶었다. 한순간 그의 눈썹 위에 나타났던 어두운 그림자는 즉시로 사라졌다. 대감, 언제 오셨소? 벌써 왔소이다. 들어가십시다. 병기는 자기의 늦은 것을 변명하면서 흥선을 사랑으로 인도하였다. 그날은 유달리 병기는 유쾌한 모양이었다. 흥선을 보기만 하면 그의 입에서 연하여 나오던 독설도 이날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벗과 같이 흥선과 담소하였다. 이 유쾌한 듯한 병기의 태도 때문에 흥선의 가슴에 뭉쳐있던 덩어리도 얼마만큼 사라졌다. 병기의 말맞다나 상갓집 개와 같이 가는 곳마다 수모만 받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구박만 받아오던 흥선은 이렇듯 자기에게 격이 없이 대해주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비록 어젯날까지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봄날 눈과 같이 녹아버리는 것이었다. 대감, 난초를 잘 그리신다더군요. 그런 기회는 언제 배우셨소? 병기는 이런 말을 물었다. 거기 대하여 흥선은 겸손하였다. 잘 그리기야 무얼 잘 그리겠소.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것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났었는데 탈속을 한 솜씨라던데요. 그런 특기를 가졌을지는 몰랐었소이다. 특기가 다 모으니까 노는 틈틈이 장난삼아 배운 노릇 남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럽소이다. 그 서투른 재간을 그대로 보아주는 이가 있어서 때때로 술값이나 됩니다. 한 폭 이 병기를 위해서 휘호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흥선을 눈을 들어서 병기의 얼굴을 보았다. 자기를 놀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 그러나 병기의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대감께서는 그런 서투른 것이 아니라도 벽장 속에 진품이 많고 많을 터인데 그런 변변치 않은 것은 드리기조차 부끄럽소이다. 흥선은 이만큼 사양하여 두었다. 그러나 병기는 굳이 흥선에게 한 폭 그려주기를 당부하였다. 사양하는 흥선에게 부디 그려달라고 몇 번을 간청하였다. 여기서 흥선은 병기의 간청에 응하였다. 자기를 만나면 독설로서 자기를 늘 비웃기만 하던 병기가 오늘따라 유쾌히 담소를 하면서 그 위에 그런 간청을 하는 것이 흥선에게는 고마웠던 것이었다. 변변하지는 못한 재간이나마 일간 하나 가져오리다. 이렇게 약속하였다. 병기는 흥선의 가사 형편도 물었다. 언제 보니까 매우 총명하여 보이던 둘째 도령 제황이 잘 자라느냐도 물었다. 흥선을 위하여 병기는 주황까지 차렸다. 그리고 흥선이 사랑하는 기생 개월이도 주석의 흥치를 돋우고자 불러왔다. 어젯밤에도 아예 김판서 댁에는 이후에는 가시지 마세요. 하고 당부당부 하였거늘 그 이튿날인 오늘 또한 김판서 댁에 와서 술을 얻어먹는 흥선을 개월이는 몰래 눈을 흘겨보았다. 흥선은 그것을 보기는 보았다.
그러나 모른 체하고 외면하여 버렸다. 흥선은 밤이 매우 깊어서 병기의 집에서 나왔다. 자기가 타는 4인 남녀를 빌려주는 것을 굳이 사양하고 흥선은 어둡고 추운 밤의 거리에 나섰다. 인정에 약한 흥선은 오늘 몇 시간의 병기의 환대 때문에 그새 깊이 마음에 새겼던 병기에 대한 원한을 절반을 잊었다. 그리고 술에 취한 흥그러운 마음으로 콧소리를 하면서 교동 병기의 집에서 바로 건너편인 자기의 집으로 비틀비틀 돌아왔다. 벌써 거의 반원에 가까운 달이 하늘 높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정월 초순 어떤 날이었다.